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이야기를 재미나게 귀동냥하며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사연들 듣다 보면 저와 비슷하게 살면서 억울하고 서러운 일 겪으신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당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저 또한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인생의 동반자라 여겼던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온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기분이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로 날 함부로 취급한 전남편 놈은 버리고 가뿐한 마음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람난 전남편에게 시원하게 복수하고 새 삶을 시작한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40대 후반의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가입니다. 결혼은 좀 이르게 한 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지금은 이혼한 전남편과 바로 결혼을 해서 사실 이렇다 할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첫 아들이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딸이 태어나면서 온종일 아이들 보는 데만도 진이 빠지는 생활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말이 좋아 주부지 그야말로 집안에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동안 전 남편은 무얼 했느냐고요? 전 남편의 직업은 보습학원 강사였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시간은 방과 후니까 전 남편은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이 없는 오전 시간만이라도 아이들 아빠 손을 빌리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전 남편은 늘 짜증을 냈죠. 강사라고 수업 시간에 덜렁 가서 수업만 하는 줄 알아? 오전에는 미리 강의 준비도 하고 교재 개발도 하고 그래야지. 여자가 집에서 애만 키우니 뭘 아는 게 있나? 남편은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잠까지 줄여가며 일을 하려는데 집에서 애들만 키우면서 그걸 혼자 못해서 남편 손까지 빌리려고 해? 지금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번에 경을 쳤겠지만 그때는 저도 너무 어리고 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날카로운 말에 마음을 다치면서도 밖에 나가 돈 버는 것만도 힘든 일인데 나까지 짐을 얹지 말자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 집에서 모든 훈육을 도맡아 해야 할 시기는 정말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니 그때서야 저도 숨 돌릴 틈이 조금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일이 바쁘다며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서야 집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기 때문에 거의 자식안 빼고는 그 사람 볼 일이 잘 없었어요. 보습학원은 주말에도 보강이 많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아이들이 아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밖에서 고생이 많은 사람 내가 잘 내줘해야지 그런 순진한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애들 키울 때는 잊고 살았는데 그나마 숨 트일 여유가 약간 생겼다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 한번 못 해보고 일찍 결혼한데 뒤늦게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동기로부터 저 같은 사회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에서도 이런 거 지원 많이 해줘. 너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좋고 캐릭터 디자인에도 관심 많았잖아.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애들 학교 간 틈에 수업이라도 한번 들어봐. 내가 정말 네 재능이 아까워서 그래. 아이,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야. 요새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 당장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 삼아 새로 배워보기라도 하라는 거지. 혹시 아냐? 이걸로 너 먹고 살 길이 열릴지.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취미 삼아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지 내 말은. 저 생각해준다고 하는 동기의 말에 은근슬쩍 떠밀려 사회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IT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 5일 3시간 과정이라
아이들이 등교해서 학교 다녀오기 전에 후딱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던 디자인을 오랜만에 손에 다시 잡으니 밤샘 과제를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에 힘든 줄도 몰랐던 어렸던 대학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마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듣는 것은 전 남편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바깥 활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전 남편은 보나마나 제가 수업에 나가는 걸 알았다면 쓸데없는데 기운 뺀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감출 이유가 딱히 없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어린 아이니까 제 아빠 앞에서 말실수하진 않을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간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던 엄마도 이렇게 잘하는 게 있다 하고 좀 더 준비된 후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몰래 고군분투하며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니 교육을 담당했던 업체에서 일자리 알선도 도와주더군요. 물론 가족들에게 비밀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막 교육을 이수한 사회 경험도 없는 아줌마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고 작은 일감을 몇 개 받아와 집에서 혼자 작업하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대학 시절 잠깐 했던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경제활동이 전무했던 저는 제가 소질 있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벅찼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아이들과 자주 가지 못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선물도 하나씩 골라줬던 그날은 제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었으나 제가 직접 일한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 아닌 자랑도 처음으로 해보았어요. 우와, 이거 정말 엄마가 한 거야? 난 이런 건 컴퓨터 천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 진짜 대단하다. 와, 우리 엄마 진짜 능력자였네. 내 친구들 엄마 직장 다니는 거 조금 부러웠는데 우리 엄마는 직장 안 나가고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아. 수빈이, 다빈이, 엄마 집에서 일하는 거 좋아? 좋아. 다른 친구들 엄마는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잘 못 보는데 엄마는 일도 하는데 얼굴도 많이 볼 수 있잖아. 한껏 제 엄마를 축혀 세우는 딸아이 칭찬에 그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 으쓱했던 기분은 제 하루를 넘기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전 남편을 위해서도 선물로 고급 만년필을 하나 골라 그날 밤 늦게 퇴근한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웬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 그게 예전 대학 동기 통해 간단한 일을 의뢰받아서 이거 내가 직접 번 돈으로 산 거야. 당신 만년필 좋아하잖아. 혹시 다른 잔소리를 듣지 싶어 전 남편 몰래 교육 이수까지 했다는 말은 않고 적당히 말을 지어냈습니다. 수빈이, 다빈이 이제 중학생인데 당신이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이런 데 헛물 켜고 있어? 애들 명문대 보내려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헛바람 들지 말고 애들 교육에나 신경 써.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밉살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년필은 쏠랑 가져가는 걸 보고 참 선물해주는 보람이 없는 인간이다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사람도 남편이라고 제가 준 선물을 잘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전 남편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낀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시기라 세탁소에 맡길 옷들을 미리 빼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자주 입던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선물한 만년필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나 모르게 또 만년필을 장만했나 싶어 살펴보니 만년필에 작게 전 남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같은 글씨체로 누군가의 이니셜로 보이는 알파벳 2개가 더 붙어 있었죠. 느낌이 싸한 것이 요상했습니다.
정황상 그 미제의 이니셜의 주인공이 전 남편에게 선물한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물이라면 보통 선물 받는 사람의 이니셜만 새겨주지 않나요? 이건 꼭 커플 중 한 사람이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 같잖아요? 갑작스럽게 닥친 당혹스러운 예감에 가슴이 방망이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만년필 선물 받았어? 아니, 당신이 그걸 왜 가지고 있어? 전 남편이 황당한 낯으로 제 손에서 만년필을 휙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내더군요.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려? 이거 얼마 전에 은사님께 선물로 받은 거야. 비싼 거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 그냥 듣기에도 이상한 변명부터 내지르며 경계하는 전 남편의 행동이 더욱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은사님께 선물을 하면 했지, 은사님이 저 사람에게 만년필 선물을 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물증이 있어도 얼굴 두껍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를 인간을 제 의심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찜찜한 기분임에도 그날 일을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희 집에 놀러와 평소처럼 커피를 얻어 마시던 옆집 언니가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자기, 혹시 자기 남편한테 나이 차이 좀 나는 여동생 있어? 사촌이라도. 순간 감이 확 잡히더군요. 왜요, 언니? 내가 얼마 전에 저기 시내 쇼핑몰에 갔다가 자기 남편을 본 것 같은데 글쎄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 남편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 아유, 이런 얘기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닌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자기 남편 아무래도 여자있는 것 같아. 짐작을 아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가까운 지인에게서 듣는 확인 사살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지끈지끈하게 밀려오는 두통을 간신히 참아내며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그 여자 얼굴 자세히 봤어요?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기 알고 있었어? 아니, 내가 혹시나 싶어서 찍어왔는데 볼래? 옆집 언니 휴대폰 사진첩 속의 그 여자는 남편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저와는 달리 세련된 차림에 당당해 보이는 태도가 제 처지와 비교되는 것 같아 제 기분은 더욱 비참해졌죠. 그렇게 옆집 언니와 얘기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돌려보낸 뒤 혼자 거실에 주저앉아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사는 동안 제게 살가운 말 한마디 한 적 없는 사람에게 이제와 미련 때문에 헤어지지 못할 마음 같은 건 아니었고 그저 나를 이 집구석에 혼자 처박아 놓고 저는 제 살판나게 설치고 다녔을 전 남편 놈을 떠올리니 부하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 남편의 뺨이나 한 대 시원하게 걷어붙이고 망신을 있는 대로 준 뒤 갈라서고 싶었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울 만큼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셈이었죠. 며칠을 모른 척 벙어리 냉가슴을 앓다가 문득 잘못은 저 인간이 했는데 왜 고통은 나 혼자 받아야 하는지 속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저도 애들이 있는 이상 쉽게 이혼을 하지는 못할 거고 나와 이혼할 정도로 저에게 미쳐 있는 것 같았으면 진작 이혼하자고 했겠지. 그렇다면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난 후의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그 여자부터 정리시키자 싶었습니다. 당신 여자 있다며? 제 입에서 대뜸 튀어나온 말에 전 남편이 흠칫 놀라더군요. 그런데 그뿐 굳이 부정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
뭐 내 뒤 미행이라도 했나? 지금 그게 궁금해? 내가 여자있냐고 물으면 하다못해 부정이라도 하던가 잘못했다고 빌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보아하니 다 알고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뭘 이제와 부정을 해? 그래, 나 만나는 사람 있어. 태연자약하게 말하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혼자 길길이 날뛰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이 뻔뻔한 태도는 뭐야? 그게 바람난 남편이 부인 앞에서 할 소리야? 그러지 않아도 조만간 말할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알고 있다니 얘기가 빠르겠네. 우리 이혼해.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없는 인간이라도 설마 제 입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가 아주 돌았구나.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를 파네. 어디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너 애들 생각은 안 하니? 애들 생각을 하니 이러는 거야.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갈라서는 게 애들을 위해서도 좋아.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이건 숫째, 모양새가 바람 피운 전 남편 놈을 제가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리는 꼴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너 애 딸린 유부남인 거 아니? 알겠지. 아니까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겠지? 그 망할 여자가 우리 애라도 키워준대? 말 함부로 하지 마.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여자 아니야. 어이가 없어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이미 저놈 눈이 돌았구나. 말문이 막혀 가슴만 턱턱 치고 있는데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는데 서로 기운 빼지 말자고. 길게 끌수록 애들 마음 잡기만 힘들지 않겠어? 애들 생각해서 마지막은 좀 현명하게 굴자고. 어? 감히 아이들을 입에 올리는 전 남편의 입을 찢고 싶었습니다. 그 길로 전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도저히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을 끝장낸 게 외도를 눈치챈 내가 아니라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 자식도 두고 나간 전 남편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유부남이나 만나는 상간녀 주제에 뭐 얼마나 대단한 여자라고 제 자식의 어머니인 나를 이리 비참하게 만드는지 수치심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미친 척 전 남편 직장이나 상간녀 직장을 뒤집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당장 이혼을 하게 되면 저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워야 할 텐데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못했습니다. 생활력이 없다는 것이 이토록 비참한 일이구나.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용히 이혼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아빠에 대한 배신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살가운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와 자식인 저희들도 버리고 바람난 여자에게 가버린 아버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일찍 철이 들어 허구한 날 제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엄마를 늘 안쓰럽게 바라보던 아들의 분노는 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없어요. 온 가족 다 버리고 바람나서 집 나가놓고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무슨 부모야. 그 사람 이제 내 아버지 아니야. 수민아, 진정해. 엄마가 미안해. 다 어른들 탓이야. 엄마가 더 잘할게. 울지 마. 울지 마, 수빈아. 악을 쓰며 오열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부디 우리 세 식구의 시간이 남들보다 빨리 흘러가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저도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으나
저보다 아이들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 헤쳐나갈 문제가 더 컸습니다. 이혼에 합의하며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를 해두었지만 바람나서 제 자식도 버린 인간 말만 믿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간 소일거리 삼아 부업처럼 하던 일을 풀타임으로 늘렸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제 딱한 사정을 전해 들었는지 제게 재취업 교육과정을 소개시켜줬던 동기가 캐릭터 디자인 베어 공모전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거야. 지금 전공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무슨 승산이 있겠어. 나 돈 벌어야 해. 시간 남은 한 푼이라도 더 돈 될 수 있는 일에 쏟아야지. 아니야. 내 보기엔 네가 아주 승산이 없는 것 같지가 않다니까. 그리고 이게 상금이 꽤 된다. 1등만 주는 게 아니라 3등까지도 상금이 나오고 3위 안에만 들면 캐릭터 개발 지원이랑 창업 지원도 같이 들어간대. 되기만 하면 바로 네 사업장 생기는 거야. 그럼 지금이랑 벌이가 비교가 되겠어? 당장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판에 창업이라는 단어에 덜컥 겁부터 났지만 날이 다르게 자라나고 돈 들 곳이 천지인 두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게 주어진 기회는 뭐라도 다 시도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졸업 이후 처음으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의기소침해 있던 엄마에게서 오랜만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게 되자 제 두 아이들도 저의 공모전 참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애를 많이 썼지만 아이디어 부문은 요즘 트렌드에 익숙한 두 아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 가족이 똘똘 뭉쳐 참가한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에서 저는 2위로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세 가족이 얼싸안고 전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은 날보다도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비로소 우리 가족 살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공모전 입상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입상한 캐릭터는 다시 끊임없는 관계자들과의 회의와 협업을 통해 수정과 수정을 거듭하였고 이어지는 캐릭터 상표 등록과 창업 과정 또한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이 쏟아져 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이지 잠잘시간 줄여가며 일하는 건 이런 거구나. 전 남편놈이 전에 잘난 척하는 낯으로 뻐기던 건 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은 정말이지 고됐지만 고된 만큼 내가 정말 쓸모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몫을 다 해나가고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모전 입상으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작은 캐릭터 디자인 업체의 대표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람난 전 남편에게 버려진 가여운 이혼녀에서 명실상부한 사업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정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얼굴 볼 시간조차 쉽게 낼 수 없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에 다 제 손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한 IT 기업과 협업으로 출시한 이모티콘이 중박을 치면서 가뜩이나 바쁜 하루가 더욱 정신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규모로는 중박이라고 표현하긴 했으나 저희 같은 작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창업 3년 만에 1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었습니다. 예전만큼 아이들에게 신경 쓰기 어려운 점이 아쉬웠으나 그만큼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엄마의 모습에 아이들 또한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엄마, 이것 봐라. 내 친구들도 다 엄마 이모티콘 써. 요새 학교 가면 가방에 엄마 캐릭터 인형 달고 있는 애들도 많아. 아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바쁜 엄마를 생각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기특한 아이들은 저의 피로회복제였습니다. 그렇게 첫째인 수빈이가 그토록 바라던 명문대에 합격했던 날, 저는 그간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한순간에 전부 보상받은 듯 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전 남편 없이도 다시 일어난 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 몇 달은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다 양육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혼하고 1년이 지날 무렵부터는 그마저도 지급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사실 아주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자식 생각하는 놈이 여자에 미쳐서 가족을 버리고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전 남편은 이혼 후 아이들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이혼하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남이라지만 이혼한다고 부모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한번 제 새끼들 찾아올 소식이 없는 전 남편이 인간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 역시 무섭게 전 남편에게 정을 떼었죠. 자, 보아라. 내 놈 없이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잘 커주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 없었기에 오히려 우리 세 식구가 이렇게 더 잘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남편의 양육비 지급이 진짜 끊겼다는 것은 두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진 제 친부의 돈을 받아 쓰는 데에 대한 아이들의 거부감이 제 예상보다도 훨씬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너희 먹이고 입히는 건 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뿐이야. 너희 아빠가 보내던 양육비는 진짜 끊긴 지 오래거든. 엄마가 돼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옳은가 싶기도 한데 너희들이 이렇게 질색을 하는데 모르게 두는 게 더 괴롭히는 것 같아 말하는 거야. 그 말에 이제 남아있지도 않은 제 친부에 대한 아이들의 일말의 정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아이들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까지 저버린 제 친부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그런 제 친부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속이 시원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생이 많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지. 그 사람 더러운 돈 안 써도 되는 건 오히려 좋아. 자식한테 애정 준 적도 없으면서 돈으로 키워주지도 않았으니 부모도 아니지. 나중에 늙어서 기댈 데 없어져도 눈길 한 번 안 줄 거야. 아이들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게 될까 봐 걱정스러웠으나 이런 엄마의 걱정을 알았는지 아이들은 씩씩하고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 모두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여 바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안전궤도에 들어선 사업일로 바쁘게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불편함이 느껴져서 그간 너무 바쁘게 사느라 몸 망가지는 줄도 몰랐나 보다 하며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껏해야 장염 정도 진단을 받지 않을까 대수롭게 방문했던 병원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섬찟했습니다. 뭐야, 큰 병인가? 우리 애들 아직 어린데. 지금 벌려놓은 일들도 많은데 그건 어떻게 수습하지? 이 짧은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왜요, 선생님? 어디가 많이 안 좋은가요? 여기 대장하고 직장 경계쯤에 보이는 이게 종양인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제법 크기가 크죠? 더 자세한 건 큰 병원 가셔서 조직검사 받아보시고 더 자세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단서 써드릴 테니까 미루지 말고 바로 가보세요. 점점 구체화되어가는 공포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걱정할 아이들에게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저 혼자 찾은 대학병원에서 저는 대장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그만 눈앞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이제야 성공한 사업가로서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아픈 엄마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무서운 마음에 아이들 몰래 숨죽여 울기를 여러 날. 티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릴 적부터 여러 큰일을 겪고 눈치가 빤해진 아이들이 제 심상치 않은 기색을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지? 혼자 끌어안지 말고 우리한테 얘기해봐. 어? 그래, 엄마. 이제 우리 어린애 아니야. 엄마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해결하자. 철든 소리하는 아이들에게 의지가 확 되면서 그만 제 마음의 떡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 엄마가 울먹이며 전하는 암 발병 소식에 사색이 된 아이들도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 눈엔 어린아이들인걸요. 아버지 없이 하나 남은 엄마를 혹여 잃을까 싶은 마음에 아이들도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나약한 제 어미보다 의연했습니다. 엄마, 이제 막 진단받은 거잖아. 이제 병원 우리랑 같이 다녀. 분명히 치료 방법이 있을 거야. 엄마, 아무 걱정 말고 오빠랑 나만 믿어.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그저 건강하게 나을 생각만 하는 거야. 저를 안심시키려는 그 말은 아이들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겠죠. 저는 저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느라 오히려 행동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행동이 더 단호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치료를 우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회사 일 또한 당분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걱정이 많긴 했습니다만 이제 회사의 수준은 저 하나 잠시 나갔다 온다고 당장 나빠질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업무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신뢰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사정을 솔직히 전하고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대표의 투병 소식에 한동안 회사가 소란스러웠으나 금세 다들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다 해주어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제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제 몸에 크게 통증이 있거나 한 건 아니어서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만류하였으나 두 아이 모두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매가 번갈아가며 항상 제 옆을 지키며 저희는 함께 투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스런 마음은 여전했지만 어느새 다 자라 제 엄마를 지켜주겠다는 두 아이의 존재는 제게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잠시 회사 일로 정리할 것이 있어 오랜만에 혼자 외출을 하고 들어오는 길에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후로 집에는커녕 아이들의 졸업식과 입학식에도 코빼기 한번 비치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결코 반갑지 않은 존재의 등장에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지더군요. 누구 때문에 왔는지는 뻔했지만 그렇다고 아는 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그냥 지나쳐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허둥대며 저를 붙들었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누가 네 여보야? 애들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고 썩 꺼져. 간만에 보는 남편인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당신 아프다더니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제 투병 소식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건만 어디서 주워 듣고 나타난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건 기운이 뻗치건 그건 그쪽에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귀찮게 굴지 말고 좀 가세요. 네? 당신이 아픈데 내가 가긴 어딜 가? 남편이 돼서 아내 병상을 지켜야지. 말만 들으면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고꾸라질 것 같은 중환자 같더군요. 이혼할 때도 그리 칼 같던 인간이 같지도 않은 말을 하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보세요. 댁이랑 나는 진작 이혼했고요. 아무것도 서로 관여할 일 없는 완벽한 남남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무슨 말을 주워먹고 여기까지 기어왔는지는 몰라도 이 집에 당신 반가워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으니 그만 가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솟구치는 짜증을 숨기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내뱉고 돌아서는데 놈이 다시 저를 붙잡았습니다.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더군요. 우리 애들을 생각해야지.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감히 저 더러운 주둥이에 소환된 제 귀한 새끼들을 떠올리자 저게 돌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만 눈이 뒤집혀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한테 자식이 어디 있어. 내 새끼들이야. 여자한테 미쳐서 자식 새끼들도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고 가던 놈이 감히 어디서 내 귀한 자식을 그 더러운 입에 올려? 그러지 말고 당신도 생각을 해봐. 당신 가고 나면 저 어린 것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겠어. 아비인 나라도 도리를 다해야지. 당신 회사도 그렇고 당신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도 그렇고 자기 지킬 능력이 없는 어린애들한테 막대한 유산이 생기면 주변에 또 날파리는 얼마나 꼬일 거야?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우리 애들 우리가 지켜야지, 어? 그러니까 저 암 걸렸다는 소리에 제 재산에 눈이 뒤집혔다는 소리였습니다. 이미 이혼해서 남남인 제 놈은 제 재산의 권리가 단 10원어치도 없으니 제 재산 다 물려받게 될 제 자식들을 이용해 떡곰을 얻어먹을 생각만으로 그 뻔뻔한 낯짝을 들이민 겁니다. 버릴 때도 그렇더니 다시 찾으려는 이유 또한 추접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이 아주 나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내가 너 같은 놈이 감히 내 새끼들 앞길 맞게 둘 것 같아? 네 놈보다는 내가 배는 더 오래 살 테니까 꿈깨,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제 마누라는 버려도 자식은 천륜인데 여자한테 미쳐서 천륜도 버린 놈이 어디 감히 애들을 위한다는 소리를 해? 하라산처럼 터져버린 분노를 주체 못하고 전 남편에게 악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철썩 소리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전 남편놈이 휘청하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 고함 소리를 듣고 불이 났게 달려온 아들 녀석이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제 친부 뺨을 후려친 겁니다. 감히 누구 앞에 나타나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대노한 아들의 사자후가 천지를 가를 기세였습니다. 바닥에서 제 뺨을 부여잡은 전 남편의 두 눈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버리고 갔을 때 그 어린 남자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친부의 머리 하나는 훌쩍 넘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아들 앞에서 전 남편의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너 어떻게 제 아버지를...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야? 나한텐 엄마밖에 없어. 이 더러운 놈이 감히 누구 죽으라고 더러운 주둥이를 놀려? 내가 오늘 내 놈을 아주 때려 죽이고야 말겠다. 눈이 뒤집혀서 제 친부에게 달려들려는 아들을 간신히 막아섰습니다. 아서라! 저런 놈 때문에 네 손에 옴을 묻힐 수는 없다. 행여 저를 다치게 할까봐 아들의 기세가 주춤해졌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네 놈이 개차반으로 산 결과물이다. 너는 네 자식들한테도 짐덩어리이고 남남인 나한테도 도리도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아무도 네 놈 반갑다고 하는 사람 없으니 썩 꺼지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땐 내 손으로 네 놈 사단을 내고야 말 테니까. 엉거주춤하게 일어난 전 남편이 저희 눈치를 보다 슬금슬금 사라졌습니다. 저보다는 건장한 남자로 성장한 제 아들한테 더 맞을까 싶어 겁이나 도망간 거겠죠. 놈이 사라지자 그제야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놀란 아들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뒤늦게 전해들은 딸아이도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당장에 적금 금지를 신청하고
아주 요절을 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는 두 아이를 간신히 진정시키고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생각하면 조용히 사는 게 맞는데 저 괘씸한 놈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이혼할 때 엄마가 힘이 없어 찍소리도 못하고 도장 찍어준 게 이제 와서 너무 한이 된다. 엄마가 미친 척하고 한번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어? 그럼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뭘 물어? 뭐 하고 싶은데? 내가 다 해줄게. 천군만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처 이루지 못한 전남편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이 근무하는 보습학원 앞에 커다란 플랜카드가 하나 걸렸습니다. 외도로 이혼 후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더니 암 걸린 전부인 재산 가로채려 재결합하자는 김정수, 이런 놈에게 자식 맡기실 수 있습니까? 예, 제 짓이었습니다. 남들 눈 무서워서 이혼도 조용히 하려고 그 용을 쓴 놈이니 아주 대대적으로 있는 망신 없는 망신 다 줄 생각이었습니다. 외도와 양육비 미지급, 암 걸린 전부인의 재산까지 이목을 끄는 자극적인 소재가 아주 넘쳐났습니다. 학원도 결국은 동네 장사이니 학생들과 학부모 입에서 입을 타고 이 흥미로운 소식이 일파만파 퍼질 바였습니다. 그 다음은 인근의 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애 둘 딸린 유부남 꼬셔 이혼시킨 상간녀 최정한 선생님, 이혼녀와 동거해보니 좋으셨습니까? 예, 전남편의 상간녀는 무려 인근 초등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고고한 교육자 집안 출신의 자제로 전남편의 이혼 후에도 이날 이때까지 집안 허락을 받지 못해 결혼은 못하고 동거 중이었죠. 수치라곤 모르는 제 전남편 놈은 상간녀와 동거 중임에도 끈떨어진 연신세가 될까 싶어 감히 제게 재결합을 운운한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애 둘 딸린 이혼녀로 할 수는 없지만 든든한 자식을 등에 업고 성공한 사업가까지 된 지금 제가 이 둘에게 못할 짓은 없었습니다.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에 포함된다고 하니 소송을 걸어오면 배상을 해줘야 할 테지만 뭐 그 정도 돈이야 지금의 저로서는 껌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라던 대로 제가 뭘 더 덧붙이지 않아도 소문은 날개를 달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전남편 놈은 일륜과 천륜을 모두 저버린 세상 둘도 없는 천하의 잡놈이 되었습니다. 상간녀 쪽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가뜩이나 보수적인 교육계에서 상간녀의 존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저런 천박한 여자에게 우리 애들 맡길 수 없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온갖 모욕은 다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입을 다물고 있어 제 이혼에 대한 전말에 대해 이제야 알게 된 사람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제 아이들 신세가 너무 철양맞아진 건 아닌가 조금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뭐 저희가 불쌍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저쪽 인간들이 더 처죽일 인간들이 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직장 앞에 플랜카드를 건 바로 그날 전 남편이 사색이 되어 저희 집 앞으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날 이렇게 죽일 놈 만들면 당신 자식이라고 아무 말 안 듣고 살 줄 알아? 이제 와서 다 끝난 일을 들쑤시긴 왜 들쑤셔?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 죽기 전에 저놈이 인간 되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있는데 제가 받아치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쏘아붙였습니다. 여기 니놈 자식이 어디 있어? 넌 우리한테도 버림받고 네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아무짝에도 없는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닌 쓰레기야. 쓰레기 주제에 어디서 떠들고 있어? 이혼할 때 진작 당했어야 할 망신을 지금까지 늦추고 사람 구실하게 살게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할 일이지 어디 채신머리 없이 뽀로로 튀어와서 개 짖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가서
네 상간녀가 해주는 따신밥이나 먹으며 정신 차리렴. 있는 대로 약을 올리는 제 모습에 발끈하면서도 또 제 아들한테 맞을까봐 쪼그라든 놈꼴이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리 볼품없는 인간한테 한때는 왜 그리 위축됐을까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놈이었는데 말이죠. 전 남편은 해고야 정말이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던 것과는 달리 그런 짓을 했는데도 직장에서 감싸줄 만큼 전 남편이 필요한 인재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인근에는 이미 소문이 쫙 퍼졌을 테니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전 남편의 재취업도 유언할 테죠. 상간녀는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학교를 관뒀습니다. 사실 관둬도 진작에 관뒀어야 할 일이죠. 굳이 제 문제라고 대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디 그런 사람이 교육자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다 될 일입니까? 저는 얼마 전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종양 크기가 큰 편이어서 우려가 컸는데 다행히 전이된 곳이 전혀 없이 그 부분에만 종양이 있어 받은 표적 치료가 크게 효과를 본 덕택이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투병하는 내내 제게 한결같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사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종양도 크다고 하고 두려운 마음도 커서 저도 모르게 많이 위축이 된 상태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전 남편이 그 난장을 피운 것이 저의 삶의 의지를 되돌리는데 아주 제대로 불을 댕긴 셈이었습니다. 저런 놈에게 내 귀한 아이들만 놓고 죽을 수는 없다고 아주 이를 악물게 되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그간 세계의 사랑이라도 된다는 듯이 가진 연병을 다 떨던 전 남편과 상간녀는 헤어졌다더군요. 모를 땐 몰랐어도 온 세상이 내연관계를 다 아는 마당에 꼴의 체면은 중요했던지 그 둘이 함께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자식까지 내버린 사랑이라 저들끼리는 그래도 뭔가 있으려나 싶기도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나 봅니다. 뭐 저야 꼴 좋게 됐죠. 치료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회사에도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치료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전만큼 일에만 몰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일을 차근차근 하는 와중에 아이들과도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돈이 없을 때는 돈 때문에 사업하고서는 시간이 없어 가지 못했던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이제 완치가 되었으니 좀 더 멀리 아이들과 해외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제 인생에 티끌만치도 득될 일이 없던 전 남편을 저 멀리 치워버리고 사업가로서 사랑하는 두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암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시원한 얘기가 되셨나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행복한 삶 사시길 기도할게요.